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목차부터 볼게요. 이제 수학원에서 뭘 다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일단을 보게 되면은 지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지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진짜 오른쪽에. 그쵸,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차수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그게 이제 지수고요. 그 아래는 이제 로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지수 함수예요. 그쵸? 그리고 4단원이 로그 함수. 그럼 지수 로그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뭔지 알아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삼각함수가.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방정식처럼 바꾸게 되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안 오는 학생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 중이에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걸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수열을 들어갈 거예요. 네. 수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숫자를 나열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IP 테스트 같은 곳에 나오는 그런 숫자 나열해가지고 패턴 분석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수학적 기능법은 이제 증명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1 이제 거듭제곱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자, 혹시 무리수가 뭔가요? 분수는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래서 뭐 루트 2, 루트 5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 있죠? 거기서 말하는 루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곱근. 이 얘기를 먼저 하죠. 제곱근. 제곱근 4와 4의 제곱근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제곱근 4는 루트 4니까 2고 제 4제곱근은 풀마 루트 4인데. 얘는 그냥 루트 4고 얘는 풀마 루트 4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는 그냥 정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곱근 4란 건 뭘까요? 이제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인데 양수인 거. 그게 이제 제곱근 4고요. 그리고 4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단순히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제곱근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곱근이 루트를 환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루트 4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루트 4다. 그래서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제곱근 아시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n제곱근이에요. n제곱근.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루트 있잖아요. 이 제곱근. 이 루트라는 애. 여기에는 숫자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여기 원래 2라는 애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생략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2제곱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 2제곱을 했을 때 안에 있는 수가 된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럼 같은 원리로 세제곱근이랑 네제곱근은 뭘까?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x를 n제곱을 했는데 a가 됐대요. 이때 이 x를 뭐라고 할까? 라는 거죠. 이 x. 제가 2제곱근 4였으니까 얘는 n제곱근 a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 제곱근은 2가 짝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달라지는 게 없을까? 이제 그게 아래 있는 표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짝수냐 홀수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4제곱일 때 또는 뭐 6제곱일 때 아니면 뭐 13제곱일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짝수가 나왔어요. 짝수. 그러면 얘는 2제곱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홀수. 얘는 세제곱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 제가 이 2제곱근이랑 세제곱근을 이용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일 때 이게 어떤 경우일까? 이게 2제곱근으로 얘기를 들게 되면은 루트 4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이 뭐였죠?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거. 풀마이. 풀마 2. 그래서 풀마 2.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루트 안에다가 이제 0이 들어가는 경우. 정확히는 제곱을 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0밖에 없겠죠? 0의 제곱이 0이다. 그렇죠? 그래서 0 하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있나요? 허수가 있죠. 그렇죠? 허수. 그래서 얘가 있어요. 근데 왜 없다고 썼을까요? 실수.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나 개념서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 개념서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 바로 위에 실수인 것 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그 실수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은 제가 개념서에서 표시를 하라는 거는 색깔이 있는 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검정색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안 보게 돼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홀수인 경우를 볼게요. 얘는 이제 세제곱근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세제곱근인데 안에 양수가 들어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8이 세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죠? 세제곱근 8. 세제곱을 해서 8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2가 있죠. 그래서 2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를 세제곱을 해서 8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x값이 2 하나밖에 없나요? 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3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좋아요. 그러면 4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몇 개? 4개. 그럼 2차 방정식은? 항상 2개인가요? 중근 나오는 중근이랑 허근 같은 거.
항상 두 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기초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쟤랑도 관련이 있어서 자 일단 방금 제가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방금 무슨 얘기를 했죠? 중근이랑 허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근, 실근, 중근, 허근 이 의미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자, 판별식을 통해서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판별식을 넣었더니 얘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중근이죠. 그렇죠? 이때 근의 개수는 하나. 됐어요. 근데 A가 응. 애초에 그 0이 아닌 거죠. A는 0이 아니죠. 2차 방정식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하나. 오케이.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차 방정식에서는요, 근의 개수를 얘기를 할 때는 판별식이랑 뭐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잖아요. 그래서 근은 2개예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인 거예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조건 근은 2개여야 되는데 어떤 근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D가 0보다 컸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 D가 0이에요. 서로 같은 실근 같은가 실근 하나. 하나, 이렇게.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에는 혹은 못 나와요. 네? 중근에는 혹은 못 나와요. 그렇죠. 중근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실근이에요. 근데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x 빼기 3, x 빼기 3은 0. 이때 x의 값은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뭐예요? 해라는 거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3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3이 나오고 여기서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중복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중복된 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게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이 두 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D가 0보다 작을 겁니다.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두 허근이니까 근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근은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표는 뭐에 대해서 하고 있다? 실근만. 실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근이 세 개가 나왔는데 실근이 하나다? 그러면 이제 허근이 두 개라는 거죠. 그렇죠? 허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카운트 안 해서 하나만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세제곱을 해서 0이 되는 경우는 0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중요한데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마이너스 이러면서
그럼 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올 때 이미 한 거 같은데. 나올 때 이미? 나올 때 이미 됐다? 무슨 의미죠? 루트에서 그러니까 나올 때 이미 처리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세제곱근인 애를 전체를 세제곱을 했을 때 이제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n제곱을 안 했잖아요. 위에 조건이 A가 좀 더 작으니까. 맞아요. 얘가 지금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에요. 전 둘이 다른 A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숫자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쓸데없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오답이 되겠죠. 마인드 헷갈려하는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2번 n제곱근 A라는 거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3번 n제곱근 A는 A의 n제곱근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겠죠. 이거 집합 기호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죠? 오케이. 그 포함되는 게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A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들이라는 거고 제곱근 A라는 거는 이제 루트 A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래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거듭제곱근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3차함수랑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나요? 모르죠. 이렇게랑 이렇게 하는. 아, 양수일 때만. 그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게 되면은 얘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경우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제곱근은 여기는 한 번 꺾였죠. 한 번 꺾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제곱근은 두 번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꺾인다는 거죠. 이렇게. 얘도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세제곱근 그러면 한 번 더 꺾이게 되면 네제곱근 아니 네제곱근은 4차 함수 4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렇지가 않아요. 얘도 4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그리고 얘도 3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항상 이 형태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 두 번째 거는 두 번 꺾은 게 맞는데 첫 번째 건 한 번 꺾은 게 어떻게 4천 얘요? 네. 여기서 이제 이중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시를 들자면은 x 빼기 4의 4제곱이었던 거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차 함수랑 같은 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개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이용한 거듭제곱들이 얘라. 그러면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조금 설명하기에 부적절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요? 기초.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x랑 이 x는 뭘까요? 이 x 값이랑 이 x 값. z 값이 같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 k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k라는 x좌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k 제곱은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k가 지금 양수 쪽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서는 루트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들이라는 거예요. 얘랑 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얘가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예요. 아까 그 그려줬던 그 3차원수랑 또 그래프가 다르죠? 이때만 그래요. x 세제곱일 때. 자, 이때도 y는 a라는 직선을 딱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x좌표가 뭐냐? 쌤, 누가 줌인가요 지금? 네? 누가 줌인 거예요 아니면은? 줌이요? 네, 누구 수업 안 온 애가? 줌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입니다. 아 누구? 한우경 학생. 한무경이가 네. 동경이죠? 네. 여기가 이제 세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자, 제곱을 해서 세제곱을 해서 a가 되는 x이다. 그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거 연립해서 x 값을 나온 거죠. 연립 정확히는 대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y에다 a를 대입을 했을 때 그때의 x 값을 구한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제곱근 있죠?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루트 3에다가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3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상관.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렇죠? 왜냐? 이 루트 마이너스 3을 루트 3 곱하기 i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i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가 있는데 이 ax 플러스 b에다가 제곱을 한 경우 얘는 어떻게 되죠? 결제값의 x 플러스 얘는 이제 절대값 a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죠? 루트 ab? 맞나요? 얘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둘 다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앞에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아래 뭐가 써있나요? 범위가 써져 있죠. 그래서 아까 위랑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범위에다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부분에 이렇게 뭐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레이시오 나와 있다면은 거기에다 먼저 이제 세로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처럼 a랑 b가 둘 다 양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면은 루트 ab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일 때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아까 루트 안에 편수가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다평 원리로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래요. 얘는 A가 음수면은 그러니까 A에 허근이 들어있으면은 분모에 허근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앞에 붙어가지고 틀린 그쵸. 얘는 항상 맞지는 않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고 B가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분의 플러스인 경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얘네들은 A랑 B의 범위를 제한해주고 싶을 때 약간 문제 위에다가 그러니까 문제 처음 시작 부분에다가 A는 양수고 B는 양수입니다. 이러고 시작하기가 좀 싫을 때, 그럴 때 이제 출제자분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둘 다 음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일 때라고 써놓으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1대 이렇게만 써놓으시는 거예요. A랑 B가 뭐 양수다 음수다 그런 얘기는 전혀 써놓지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4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 A n제곱근에다가 n제곱을 하면은 이제 A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외인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절대값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제 음수와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은 얘도 마찬가지죠. mn이 이 이상의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n이랑 n이 이제 짝수이고 그리고 a랑 b가 둘 다 음수라면은 마이너스가 생겨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만 근데 사수가 같을 때만 이렇게 루트 하나 안에 곱해서 맞아. 같은 제곱근일 때만이에요. 그러면 제곱근이 다른 경우는 연결시키는 거 좋은 질문이에요. 제곱근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x랑 x를 곱한다면 x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x랑 y를 곱한다면은 따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곱하기로 생략하는 게 다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지수인 거예요. 아직 안 나갔어요. 이제 이 다음에 배울 거예요. 얘를 이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제 지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가끔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3번.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둘 다 이제 짝수 제곱근이고 B가 음수고 A가 양수라면은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4번은요. 얘는 좀 까다롭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여기서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요 이 다음에 이제 지수 부분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해져요. 어떻게 되냐? 자 수업은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얘 A의 n제곱분이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얘랑 얘랑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바로 A의 n분의 m제곱이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아래 경우도
일단 지수 법칙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직 지수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지수가 필요하게 된 이유,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곱근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곱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지수 법칙, 지수 계산이라는 거죠. 자,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 아니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그렇죠.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모든 수를 다 골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 x를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27이 됐대.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7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x 세제곱에 더하기 27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27을 3의 세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있죠. 뭐죠? x 플러스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그렇죠. 혹시 이거 아나요? A, B가 0일 때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는 0 또는 B는 0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대문자 A고 얘가 지금 대문자 B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A는 0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X는 3. 그렇죠? 자, 그럼 B에서 얻을 수 있는 X는? 대문자 x에서 x가 3이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오케이. 고마워요. 자, 그럼 대문자 B에서 나올 수 있는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의 공식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27 이건 어떻게 되죠? 3루트 3y. 3 루트 3i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세제곱근으로 옳은 것 뭐뭐 뭐죠? 4번. 4번밖에 없죠. 보기 중에는. 근데 이런 문제는 꼭 네. 모두라는 말이 안 나와도 세제곱근이 있으면 여러 개를 체크해야 아니죠. 여기서 그냥 옳은 것이라고 했으면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번 정답 4 아니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A, 이제 0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B, 3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C라고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여기서는 실수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홀수고 홀수 제곱근이고 음수네요. 없다 나가. 아까 표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 나올 거고요. 그리고 0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0이죠. 그러면은 0밖에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B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다르더라도 네. 하나씩 꼭 있는 거예요. 개수는 똑같아요. 개수는 항상 이제 한 개로 나와요. 물론 이 숫자는 달라지겠죠. 이 안이 달라지면은. 자, 그러면 3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얘는
짝수 제곱근이고 0보다 크네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붙겠죠? 그래서 두 개. 그래서 A는 1, B는 1, C는 2 이렇게 넣어서 합하면 4가 나오겠네요. 자, 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64의 세제곱근. 그럼 얘는 홀수 제곱근이고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얘는 64의 세제곱근 뿐이다. 맞나요? 실수인 거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가 맞는데 허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세 개가 나오겠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3차 방정식이 되나요? 자,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나요? 마이너스 2가 있죠. 3번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8 하나뿐이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왜냐? 짝수 제곱근이고 0보다 큰 경우니까. 자, 4번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이다. 왜냐면 홀수 제곱근에 0보다 큰 경우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답이 4번. 그리고 5번은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짝수 제곱근이고 0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없다가 맞습니다. 실근은 없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3으로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3으로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에다가 세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홀수 제곱근에 0보다 작은 경우니까 실수인 근은 하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근이 음수겠죠. 그쵸? 얘가 음수예요. 음수에다가 n제곱이란다. 세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니은. 선생님 근데 네. 3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저 밖으로 나갔는지 저렇게 지수로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말 안 했어요. 짝수일 때, 그때 이제 얘가 그 절대값을 띄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얘는 근데 홀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근데 저거 그 내용 6번 문제 보면은 3도 지울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그 거듭 제곱근에 3도 잘 맞아갖고 6번에 보면은 그 NP냐 NP인데 저거 3 지울 수 있는 거예요. 3을 지울 수 있다? 1 곱하기 3으로 생각해가지고 1 곱하기 3으로 생각을 해서 루트 마이너스 3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 곱하기 1로 생각을 하고 얘를 마이너스 3의 3 곱하기 1로 생각하겠다. 이긴 거야. 근데 이거는 얘가 안 통해요. 왠지 알아요? 얘는 위에 뭐라 쓰여 있어요? A가 0보다 크다고. 얘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하는 그 공식이 아니에요. 저도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다 지수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걸 안 했으니까 제가 이따가 이거 실수 방지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니은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8이네요.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얘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디귿 4제곱은 81 얘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맞나요? 맞는 것 같아. 얘도 맞죠. 그래서 답이 플러스는 안 나와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나와요. 이게 그거예요. 그 81이 그러니까 4제곱근 81인 거고 얘는 81이 4제곱근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근 4랑 4의 제곱근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호로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4제곱근 81이라는 뜻이에요. 81이 4제곱근이 아니라. 무슨 얘기죠? 그럼 그 플러스만 나오는 그래서 플러스만 나오는 거죠. 네, 양의 제곱근이니까요. 4제곱분 81. 근데 이게 그 아까 그 했던 지수라는 방법이 저 위에 있는 붙어 있는 숫자를 옆으로 넘겨갖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예요. 예요. 그렇죠. 걔를 이제 지수의 위치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따가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기 4제곱분 81이요? 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같은 세제곱근인데 얘는 6제곱근으로 다른 상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서 일단 같은 세제곱인 6이랑 4는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4. 6 곱하기 4, 그렇죠? 그래서 2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게 26을 이게 4제곱으로 고쳐갖고 아까 말했던 6번 그거 쓰는 이때는 가능하죠. 16이 0보다 크니까. 그렇죠? 얘 16을 4의 제곱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랑 6을 2로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24 나누기 세제곱근 4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또 같은 세제곱이니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6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그 인수분해 공식.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3을 이제 뭐 t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t 플러스 3에 얘가 t 제곱이죠.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 세제곱에 더하기 3의 세제곱이 0은 아니고 t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 세제곱이 뭐죠? 3이죠. 그래서 얘가 3 더하기 3의 세제곱 그래서 3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7번.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지금 전제 조건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제일 뒤에 있는 것만 나누기인 형태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여기서 제곱근이 서로 다 다른 경우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1호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1로 맞춰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서 제일 마지막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얘 때문이에요.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양수기 때문에 얘를 12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얘를 12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세제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을 하니까 8a 세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 얘를 12제곱분을 맞춰주다 보니까 안에를 제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6a의 6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제곱분을 다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거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경우가 되니까 16에 A가 5 더하기 3이면 8제곱이죠. 그리고 B는 10제곱이네요. 그리고 분모에는 16에 A 6제곱, B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12제곱근 안에 16, 16 사라지고 6제곱, 8제곱이니까 A 제곱만 남고 B는 8제곱만 남겠죠. 그렇죠? 여기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다 2 배수기 때문에 2로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6제곱근에 A, B, 4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8번 대소관계. 대소관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곱근이 다 다른 상황이네요.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뺐다 양수에다가 11호 맞춰주면 됐죠. 그렇죠. 50, 20이니까 이미 양수인 거를 알고 있게 돼야 다 이제 최소배수인 12제곱근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는 5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2제곱근 안에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2제곱근 안에 20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5의 4제곱은 625죠. 그리고 10의 세제곱은 1000일 거고요. 그리고 얘는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4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값이 작은가요? 아니.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좀 큰 거예요.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그 값 자체도 커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제일 작다. 그 순서가 되겠죠.
네, 필수 이제 끝이고요. 1.1.2 지수의 확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안 온 학생도 있고 해가지고 과제는 많이 안 낼 겁니다. 원래 오늘 1.1.3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1.1.2까지를 과제로 하도록 할게요. 2차원 학생들 네, 특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16회차 안에 끝내야 되는데 원래 수학원이 한 28회차에서 32회차가 돼요. 그러니까 2배인데 그걸 절반 만에 끝내야 되니까 이제 2차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속성이라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뭐 한 소단원당 뭐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게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제일 쉬운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도저히 이게 수업을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 혼자 해봐야 되는. 아니죠. 집에서 혼자 하면은 안 돼요. 수학은. 왜냐면 내가 이제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랑 뭐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던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더 쉽게 설명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1.1.2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확장된 지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에다가 0제곱을 했다. 그럼 뭐가 된다? 1. 무조건 1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1이 네? 어떻게 1이 어떻게 1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1을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는데 이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물론 이제 좀 나중에 배울 내용이에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얘가 이제 y는 a의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a의 x제곱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2의 x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얘는 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1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를 넣으면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건데 그래프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렇게 쭉 이었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어지는데 0을 넣었더니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1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상 여기 0,1을 지나네. Y절편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앞에 그 x 앞에 숫자가 바뀌어도 1은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맞아요. y에 붙이지 않는 이상 1은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수 함수든 간에 이제 0,1을 무조건 지나게 되는 거죠. 평행이동하면 안 되나? 그래서 그때는 안 되죠. 근데 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처럼 크게 변하는 게 아닌 이상 이 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뭐 y는 ax 제곱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0,1을 무조건 지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또 배우지만 a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a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0,1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프만 보고 잘 알았어요.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을 하게 되면은 a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n제곱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a분의 1에다가 n제곱을 하는 꼴이 되고 얘는 a의 n제곱분의 1의 n제곱이니까 a의 n제곱 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차수가 양수인 경우는 곱하는 거고 음수는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차수가 응. 양수면 곱하는 거고 음수면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아 나누기라기보다는 역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인 그러니까 뒤집힌다고 보시는 거죠. 얘가 원래는 1분의 a잖아요. 그렇죠? 네. 1분의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제곱을 하니까 a분의 1로 해서 역수치가 되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 얘가 n제곱근 a를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 풀었던 그 거듭제곱근 문제들을 다 지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 뒤는 이제 부가적으로 a의 n분의 n제곱 하게 되면은 얘는 a의 n분의 1제곱에다가 m제곱을 한 거니까 a의 n분의 1제곱이 얘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n제곱근 a에다가 m제곱을 한 거다. 그래서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저거는 a의 n제곱에다가 a의 n분의 1제곱이 됐다고. 그렇죠. 그것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a의 m제곱에다가 n분의 1제곱을 한 것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아래쪽에 나와요. 네, 그리고 3번은 a의 n분의 m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뒤집힌 거예요. 위아래가 역수치 된 거죠. 오케이. 자, 3번 이 지수 법칙. a,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가요. 그리고 a의 m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요. 이게 a의 m 플러스 n제곱인지 a의 mn제곱인지. 왜냐면 곱하기가 있다 보니까 왠지 m은 곱하기 n 해서 mn을 적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헷갈리잖아요. 얘가 헷갈리잖아요. 뒤에 요거까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얘랑 그 아래에 있는 a m제곱에 n제곱을 했더니 a mn제곱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 얘까지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리기도 하고 헷갈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A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M이랑 N, 이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2의 1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2의 세제곱이겠죠? 이 3은 1이랑 2랑 더한 거죠. 곱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얘가 안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헷갈려요.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애를 제일 간단한 애로 한번 바꿔보세요. 2로. 근데 1로는 안 돼요. 1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1은 더하기나 곱하기나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을 넣으시면 안 되고 2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제 2의 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2는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이 된다. 그래서 2랑 3이랑 곱해서 6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오면 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자. 절대 찍지 마세요.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A의 n제곱으로 나눌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의 n 빼기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A, B 전체에다가 m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쉽게 생각하면 A, B, A, B, A, B, A, B 해가지고 이게 n번이 분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는 총 몇 개가 있겠어요? n개가 있어요. 그래서 A의 m제곱이 되는 거고 B도 n개가 있기 때문에 B의 m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려요. 그 이제 분수형태도 마찬가지죠. B분의 A의 n제곱이니까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그러니까 이제 B분의 1은 n개, A도 n개. 그래서 B, A, n제곱 분의 A,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과제를 바로 하시기 전에 그 지수 법칙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해요. 개념 부분을 먼저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념을 외우는 게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요. 라면은 보고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적은 다음에 이 앞에다 붙여놔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A의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A 이 위치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밑이라고 합니다. 밑. 그리고 얘는 용어로 지수라고 합니다. 뭐 차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차수라는 거는 밑이 미지수일 때, 그때 말하는 거고 지수. 지수라는 거는 꼭 밑이 문자가 아닌 걸 상관이 없는 거예요. 2, 3제곱 이렇게.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제곱,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근데 A가 양의 정수예요. A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n이 0 또는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A가 자연수일 때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0 또는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면은 왜 의무정수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의무정수.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얘는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0인 경우는 왜? 1이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A에다 0제곱을 하면 A 범위랑 무관하게 항상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 그냥 분수가 역수가 마이너스 1의 1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그쵸? 2분의 1이죠. 좀 헷갈리죠? 그리고 A의 n제곱이 얘가 유리수이기 위해서는 n이 정수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정수이게 되면은 4분의 1, 8분의 1이 되니까 유리수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이 안 쳤죠? 좀안 쳤는데 시간이 안 쳤나?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고 끝내면 끝내나 봐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시부터 3시 한 번에. 근데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제곱에 마이너스 세제곱. 여기 나누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얘 괄호가 있는 부분 3의 제곱에 마이너스 세제곱 있잖아요.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 되죠? 마이너스. 그렇죠. 2랑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3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나누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는 나누기일 때는 빼고 곱하기일 때는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 그래서 3의 1제곱 그래서 얘가 3이 된다 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지수를 쓸 때 네. 수를 여기 있으면 괄호로 묶어야 돼요. 지금요? 네. 이건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 바깥 괄호는 필수가 아닌데 얘는 마이너스 음수라서 괄호를 넣은 거예요. 네. 쓰면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습관을 들였냐면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이 플러스 5가 여기 붙잖아요. 근데 이게 글씨가 작잖아요. 여기 문제집에서는 이 플러스 5가 여긴지 헷갈려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쓰다가 보면은 이게 옆에 붙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문제 틀리잖아요, 답이.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방지하려고 일부러 조금 괄호를 일부러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괄호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얘가 틀렸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괄호가 들어가서 틀리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밑, 그렇죠? 밑이 달라요. 얘는 밑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가능했는데 얘는 밑이 다릅니다.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밑을 같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큰 숫자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숫자를 만드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의 3분의 2제곱은 그대로고요. 가운데 있는 9의 2분의 3 3의 제곱으로 한 다음에 3의 세제곱. 그렇죠. 3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니까 3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고 3 곱하기 9분의 8을 하니까 3의 3분의 8제곱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더하고 나누기는 빼면 되니까 얘는 3의 3분의 2 더하기 3의 빼기 3분의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3 빼기 2가 되겠죠? 얘가 3의 1제곱이다. 그래서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에 8분의 3제곱이니까 이 지수들끼리 곱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8분의 3을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얘는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3을 3의 세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3분의 1제곱이니까 위아래에다가 각각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16이 4의 제곱이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2분의 3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결과는 2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니까 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에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3 빼기 루트 2. 그래서 얘는 2에 6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서 쓸 필요 없네. 보세요. 계산해서 쓸 필요는 없네. 계산해서 쓸 필요? 이 아, 이 6제곱을요?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됐으면은 이 6제곱이라고 그냥 두셔도 틀렸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은 정답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2에 2020제곱 이렇게. 근데 그거를 쓰라고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너무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은 2의 10제곱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다니잖아요. 1024.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은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사실 여기 메솔이라고 풀어놓은 것 같아요. 와, 그거 메소릭이 알려줄 거예요. 메소릭이 이게 지수를 못 쓰게끔 답이 되어 있다라면은 아마 얘를 이제 64로 쓰라는 거겠죠.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딱그 합쳐가지고 쓰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 곱했다고 하는 생각. 맞아요. 이게 그런 문제예요. 이제 딱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곱하게 계세요 이거를. 여기 위에 2020제곱 그런 거 없어. 없을걸요? 근데 이제 뒤에 단원에서는 심심찮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더러운 숫자까지 하게 될 거예요. 뭐 1.01에 84제곱이라던가. 오케이, 되시죠? 자, 5번.
여기도 지금 전제 조건이 있네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루트 3 제곱 여기다가 루트 12 제곱 플러스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곱하기 a의 루트 5 제곱에 2 루트 5 빼기 루트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복잡하네요. 나누기 a 4제곱에 b 빼기 루트 3 이게 a의 k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이 루트 3이랑 루트 12 더하기 1은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a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12니까 루트 36, 6이죠? 그래서 얘가 6 더하기 루트 3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얘는 루트 5제곱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니까 a의 10에서 빼기 5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누기 얘는 4를 곱해주니까 a의 8 빼기 4 루트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밑은 똑같으니까 다 이제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6 플러스 루트 3에 더하기 10 빼기 5 루트 3에 빼기 8 더하기 4 루트 3이겠죠? 설마 왜 더하기 해야 되냐고 물어보진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상수부터 하게 되면 6, 10, 마이너스 8이니까 그냥 8이죠. 그리고 루트 3에 마이너스 5 루트 3에 4 루트 3이니까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a의 k제곱이다. 그래서 k는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6번. 이렇게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절대 이제 제곱근 형태로 두지 마시고 다 지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잘못 풀 일이 없어요. 자, 얘는 이 안에 것만 봤을 때 2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2분의 3제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은 루트 2니까 2의 2분의 1제곱 거기에 2분의 1제곱을 했다는 거고요. 얘는 나누기 2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제곱에 제곱을 했으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랑 2분의 3이랑 곱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을 했으니까 2의 4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얘는 나누기 2의 4분의 1제곱 그럼 뒤가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2의 나누기 2의 4분의 1 제곱은 2의 4분의 1이 없으니까 곱해서 1 되니까 얘가 곱하기로 얘를 바꾸고 싶으면은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해력이 빠르네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네. 이 K제곱.
자, 그럼 분자를 먼저 보게 되면 4제곱근 안에 A 6제곱이 있으니까 A의 4분의 6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분모를 보게 되면 제곱근 A니까 A의 2분의 1제곱에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A의 4분의 6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의 2분의 3제곱에서 나누기 A의 2분의 1제곱에 얘는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A의 2분의 3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K는 3분의 2 그 분모에 있는 거를 네. 더해서 빼도 상관없는 거죠. 뭐라고요? 분모에 있는 걸 지수를 더해서 빼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곱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8분의 1에 n분의 1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근데 우리 앞에 개념 설명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a의 x제곱일 때 만약에 a가 자연수라면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될 때 x는 0 또는 뭐였죠? 자연수일 때. 그때 a의 x제곱은 자연수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쓰려고 보니까 얘는 8분의 1이네. 역시 A가 자연수가 아닌데. 그래서 저 a, 그러니까 밑에 해당되는 거를 자연수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8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저기 응? 데이터를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고요? 이 8분의 1이 얘가 8의 마이너스 1제곱에 n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8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저 마이너스 n분의 1이 얘가 0이거나 자연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인 n이 지금 없죠? 마이너스 1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얘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얘가 2의 마이너스 n분의 3제곱 이렇게 해도 밑이 자연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3이 0이거나 자연수인 경우로 생각하게 되면은 n의 가능 범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n은 일단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분모다 보니까 0은 안 될 거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둘밖에 없겠네요. 근데 없는. 맞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 밑을 다른 제곱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얘가 8이 아니라 16 같은 거였으면은 다른 거를 집어가지고 더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4제곱으로 바꿨겠죠, 16을. 네, 4의 제곱도 되니까. 그쵸. 그거일 때도. 근데 4의 제곱일 때 해당되는 애는 아마 이 4제곱으로 바꿨을 때 해당되는 거 그 안에 부분집합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수로 밑을 바꿔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이제 오늘 숙제 인사하고 네. 일단 근데 우리 1.1.1이 아니라 1.1.2 거부터 합시다. 1.1.2의 1차 학습을 먼저 합시다.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그래서 각자 해보고 이제 질문하는 걸로